자, 이제 호도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우리가 이제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60분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이 60분법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60분법은 이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 둘레를 그러니까 등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2등분, 여기가 4등분, 뭐 이렇게 8등분 쭉 해서, 얘를 모두 몇 등분을 하게 되냐면, 360등분을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그 360등분한 것 중에 그 하나를 우리는 뭐라 그래? 1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바로 한 바퀴를 돌면 결국은 360등분을 했으니까 바로 360도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뭐 60번은 우리가 뭐 어렸을 때 했던 내용이니까 별로 뭐 문제될 게 없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제 호도법이야. 이제 바로 이제 우리는 계속 이 호도법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거고. 자, 이 호도법이라는 뭐냐면, 이 호도법이라는 건 바로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거고, 그럼 결국 이제 1라디안을 정의해야 할 텐데, 자, 1라디안이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봐라. 반지름이 이렇게 R인 원에서 호의 길이를 반지름이랑 똑같이 R이 되도록 이렇게 부채꼴을 잡았을 때, 이 부채꼴이 이룬 요 중심각을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런다? 1라디안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다시 봐. 반지름이 R인 원에서 호의 길이가 똑같이 R이 되도록 이런 부채꼴을 잡았을 때 그 중심각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1라디안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라디안에 대한 정의를 알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이 60분법과 호도법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는 얘기지. 자, 그럼 보자. 자, 우리가 지금 반지름이 이런 R인 원이 있고,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R이 똑같은 이런 부채꼴에서의 이 중심각을 우리는 바로 1라디안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1라디안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1라디안이 그럼 몇 도가 되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적을게. 자, 1라디안이 있는데 이 1라디안이 몇 도인지 모르니까 얘를 이제 x도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그래서 이 x를 이제 구하는 거지. 자, 이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방법을 이용할 거야. 우리가 부채꼴에서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어떻다? 바로 정비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중심각이 x도일 때 지금 이렇게 중심각이 여기 1라디안을 x도로 놨으니까 여기 지금 x도가 되는 거지. 그럼 이 x도일 때 호의 길이가 지금 r이 되는 거에서 r이고, 그러면 이 중심각이 360도 된다면 바로 원 둘레 길이가 되는 거니까 2파이 r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x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내항의 곱과 요항의 곱이 같은 걸 이용하기 위해서 자, 곱해 보면 2파이 r 곱하기 x도는 바로 360도 곱하기 r이 되는 거고, 그래서 x도를 구하기 위해서 x도는 바로 양변을 2파이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나누면 360도 곱하기 r이 될 거고, r 약분이 되고, 그럼 결국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낸 거는 바로 이 x도가 바로 파이분의 180도라는 걸 알아낸 거고, 그 x도가 바로 1라디안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다. 그러면 1라디안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1라디안이 바로 파이분의 180도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라디안이 바로 파이분의 180도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호도법을, 즉 라디안을 도 60분법으로 고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봐.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1라디안이 바로 파이분의 180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칠 때는 결국 이 호도법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게 되면 바로 60분법, 즉 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1도, 즉 60분법을 이번에는 거꾸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봐. 요 식에서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파이분의 180도를 1도로 고치기 위해서는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게 되면 바로 1도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도가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좌변에다 180분의 파이를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180분의 파이를 곱하게 되면 얘는 바로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나오지. 이렇게. 결국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1도가 바로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칠 때는 얼마를 곱하면 된다? 바로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 우리가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칠 때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되는 거고, 거꾸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칠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30도를 호도법으로 고쳐봐라 라고 한다면 30도에다가 바로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는 거고, 이걸 약분하면 이제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이제 생략해서 그냥 6분의 파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6분의 파이라고 쓰면 결국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0도가 바로 뭐야?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60도를 또 호도법으로 고쳐라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180분의 파이를 곱하게 되면 얘는 바로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지. 그래서 60도는 바로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고, 이제 거꾸로 만약에 2파이 라디안을 바로 60도로 고쳐라 라고 한다면 여기 거꾸로 이제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바로 360도가 나오지. 그래서 결국 2파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360도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60분법 호도로 고칠 때는 뭐 180분의 파이분의 180을 이제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쓰이는 특수각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볼게.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65 0도가 있고, 다음에 30도, 다음에 45도, 다음에 60도, 90도. 이런 이제 특수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0도는 당연히 호도법으로 고쳐 0 라디안이 되는 거고, 30도는 얘는 6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60도는 바로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값들은 계산을 안 해도 바로 할 수가 있어. 자, 잠깐 보면 다시 보자. 0도는 0라는 당연히 아는 거고,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만 알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0도를 호도법으로 고쳐라 라고 한다면, 자, 이 60도는 60도, 120도라는 거는 바로 60도가 두 번이잖아. 그러니까 60도가 바로 3분의 파이니까 이 3분의 파이다 두 배라는 거니까 바로 3분의 2파이라고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다음에 만약에 150도를 또 나타내라고 한다면 이 150도 30도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런 게 5개가 있으니까 바로 6분의 5파이다라고 간단하게 쓸 수가 있지. 또는 예를 들어서 3분의 4파이가 만약 60% 고치면 얼마냐라는 얘기는 바로 3분의 파이가 바로 4개가 있는 거니까 3분의 파이가 바로 60도가 되는 거니까 60도 곱하기 4니까 바로 240도라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만약에 또 2파이가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가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그 4개가 있으니까 바로 90 곱하기 2, 얼마? 90 곱하기 4가 돼서 얼마가 돼? 360도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자, 다음은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보면, 자,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원이 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반지름이 이제 R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채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이제 세타 라디안으로 주어진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바로 정비례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이용하게 되면, 자, 중심각이 지금 세타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이제 L을 구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360도가 되면 얘를 호도법으로 하면 바로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파이일 때는 바로 호의 길이가 전체 원둘레 길이니까 2파이 R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L을 구하는 거니까 내항의 곱과 요항의 곱을 이용해서 곱해보면 2파이 곱하기 L이 바로 세타 곱하기 2파이 R이 될 거고, 그러면 2파이 나눠버리면 결국 L은 바로 R 세타라는 공식이 나오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식이야.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바로 L은 R 세타가 된다는 얘기고, 다음 두 번째로, 자,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여기를 S라고 놓자. 요 넓이를 바로 S라고 해서 이 넓이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각과 이 부채꼴의 넓이는 또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우리가 중심각 세타 라디안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 S를 모르는 거니까 S를 이제 구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중심각이 바로 360도 즉 2파이 라디안이 되면 원 전체의 넓이니까 파이 R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S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곱해보면 2파이 곱하기 S는 바로 세타 곱하기 파이 R의 제곱이 나올 거고, 이 S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2파이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바로 세타 곱하기 파이 R의 제곱이 돼서 이 파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면 S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 S는 바로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자, 얘도 또 좀 풀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네. 2분의 1이고 R 제곱 세타라는 거는 바로 R 곱하기 R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 R 세타가 바로 우리가 구한 여기서 좀 지우자.
여기서 우리가 이 R 세타를 바로 뭐라 그랬냐면 L이 바로 R 세타라고 했잖아. 바로 L 이퀄 R 세타 구했으니까 이 R 세타 대신에 L을 집어넣으면 다시 2분의 1은 RL이라는 공식도 나오지. 그래서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중심각이 호도법, 세타 라디안으로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부채꼴의 요 길이 L은 바로 뭐가 된다? R 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L은 R 세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이해되지? 그럼 간단하게 문제 하나 풀자. 자, 둘레 길이가 16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지. 자, 그럼 일단 문제 조건에 맞는 그림을 한번 대략 그려보자.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고, 자, 일단 요 부채꼴에 이제 둘레기가 16이니까 일단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여기도 R이 되지? 그래서 전체 길이가 16이니까 여기는 호의 길이는 바로 16 마이너스 2R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넓이가 최대인 것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단 넓이 구하는 공식은 부채꼴의 넓이는 두 가지 공식이 있었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과 2분의 1 R이라는 두 가지 공식이 있었는데, 자, 요 공식은 이제 중심각을 알 때 쓰는 거고, 자, 요 공식은 중심을 모를 때 쓰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중심각을 모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2분의 1 R를 쓰는 게 더 편하겠지? 자, 그래서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바로 16 마이너스 2R이 되는 거네. 그리고 이 R은 반지름인데 지금 이 둘레 길이가 지금 둘레가 16이니까 아무리 길어도 8이 될 수는 없잖아. 맞지? 8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 R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 자, 결국 얘는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구해보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R축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그 R축의 교점이 바로 0과 바로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고 8이 되고 최고차의 개수가 바로 R과 마이너스 2R, 즉 마이너스 2R 제곱이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의 포물선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R의 범위가 0에 8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자, 거기서 이제 이 넓이가 여기가 이제 요 세로축이 바로 S 넓이를 말하는 거니까 그 넓이의 최대값은 바로 여기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고, 우리가 포물선 좌우 대칭이 된 거니까 이게 바로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반지름 R이 4가 될 때 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이제 R은 4가 된다는 걸 구했고, 자, 그러면 이제 중심각을 구해야 되는데, 자, 봐라. R이 4가 되면 여기가 R이 4가 되면 바로 호의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8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L은 R 세타라는 공식에 의해서 이때 이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바로 호의 길이가 바로 8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아냈지. 맞지? 그래서 8이 되는 거고, R이 지금 4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세타가 되니까 중심각 세타는 바로 얼마? 2 라디안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2 라디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반지름은 4, 중심각은 2 라디안 이렇게 구할 수 있지.